그날 그는 나를 불렀다. 월세 얘기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윤지혜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 현관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들어왔다. 좁은 신발장 위에는 밀린 고지서가 겹겹이 포개져 있었고 주방 싱크대 아래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벽시계는 8시 42분. 조용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는 그 시계와 냉장고 모터가 내는 미세한 진동뿐이었다. 관찰자는 그녀의 어깨가 문간에서 아주 잠깐 멈칫하고 다시 앞으로 기울어지는 걸 보았다. 습관처럼 가방을 식탁 끝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켰을 때 통장 잔액은 자릿수만 유지한 숫자로 그녀를 맞았다. 내 자리 47,000원. 아들 준호는 도서관에 있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오늘 늦어요. 팀플. 짧은 문장 하나가 집안 공기를 더 비게 만들었다. 지혜는 물을 끓여 라면을 반쯤만 넣고 불을 끄며 그 반이 하루를 건너뛴을 알았다. 김치통에서 제일 아래쪽 붉은 양념이 거의 사라진 조각을 조심스레 집어 그릇 옆에 놓을 때 방문 인터폰에 푸른 불이 깜빡였다. 부동산이었다. 위층 건물주가 잠시 볼 일이 있다 했다. 구체적 설명은 없었고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낮았다. 그녀는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계단을 올랐다. 손잡이엔 겨울의 냉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위층 집 초인종은 벨이 아닌 낮은 종소리를 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이 비춘 거실이 나타났다. 오래된 목재 장식장과 광이 나는 바닥 구석에 놓인 오렌지 나무가 집의 나이를 말하고 있었지만 먼지 한 톨 허락하지 않는 정돈이 보였다. 그는 70대 초반쯤 회색 니트와 어두운 슬랙스를 입고 서 있었다. 첫인상은 단정, 두 번째 인상은 고요, 세 번째 인상은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감이었다. 그는 커피를 내려 작은 잔을 내어놓았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호흡은 일정했다. 지혜 씨, 월세 문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긴 문장을 짧게 쪼개어 건네듯 말했다. 한 달에 4번 저와 저녁을 함께 하시고 그날 밤까지 시간을 같이 보내주세요. 대신 월세 전액 면제, 생활비 300만 원을 드리죠. 관찰자는 그가 마지막 단어를 말할 때 눈을 한번 내리깔고 다시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목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 것을 기록한다. 지혜의 손이 잔 가장자리를 한 바퀴 훑고 멈췄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숫자로만 존재하던 현실이 급격히 형태를 갖추어 눈앞으로 밀려왔다. 등록금, 고지서, 카드 명세서, 전기요금.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다. 그는 덧붙였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자 밥을 먹는 일이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더군요. 그 말 속에는 거래와 고백이 함께 있었다. 지혜는 그 방의 온도가 갑자기 바뀐 것처럼 숨이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워 그녀는 천장을 오래 바라봤다. 시계는 밤을 조금씩 깎아냈다. 아들의 방 책상 위에는 입학식 때 받았던 학교명 로고가 박힌 파일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나는 어디까지 버릴 수 있을까? 질문은 한 번 떠올라 내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의 부재로 시작된 지난 10년이 천천히 필름처럼 재생되었다. 장례식장의 냄새, 이후의 첫 겨울, 편의점, 새벽 근무 첫날, 손에 박인 작은 상처들, 식판을 닦다 문득 떠오른 남편의 웃음, 그리고 준호가 중학교 때 피아노 콩쿠르 입상을 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던 봄날의 햇살. 관찰자는 그녀의 숨 고르기가 점점 길어지는 것과 손을 배 위에서 맞잡는 습관을 가만히 기록했다. 이틀 뒤 그녀는 같은 문을 두드렸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는 물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짧고 얇은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는 환영과 안도 사이 어딘가 확실히 한겨울 유리창에 김이 서릴 때 같은 온도를 가졌다. 오늘 저녁 같이 드시죠. 그는 말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된장국과 고등어구이, 쌈채소가 올랐다. 말들은 자주 멈췄고 멈춤 사이로 숟가락과 젓가락이 작은 소리를 냈다. 그는 부인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젊을 때의 사진 한 장과 하얀 머리가 희끗해진 사진 한 장. 돌아가신 지 15년 됐습니다. 그는 사실만 나열했다. 그 사이의 감정은 생략되었지만 식탁 위 기모르는 국처럼 은은히 퍼졌다. 몇 날이 더 지나 늦은 밤 복도 끝 CCTV 화면에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남았다. 어두운 정장, 반쯤 눌러쓴 모자. 그는 카메라가 잡아내지 못하는 그림자와 빛의 틈을 계산하는 듯 움직였다. 다음 날 저녁 준호가 문을 닫고 들어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학교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그랬어. 너희 엄마 몸 팔아서 너 학교 보낸다고. 지혜의 어깨가 반박자 늦게 굳었다. 눈과 입술 사이가 먼저 말랐다. 누구야? 질문은 짧았지만
안에 담긴 무게는 컸다. 검정 양복. 이름은 말 안 했어.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방의 벽은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위층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창가에 기대에 서 있었다. 범석이가 제 아들이군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랍에서 꺼낸 서류에는 등기부 등본 사본이 끼워져 있었다. 강남 빌딩 2채. 이미 그놈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치의와 짜고 제 정신을 의심하게 만들 계획이겠죠. 그는 많은 문장을 버리고 필요한 단어만 남겼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부탁의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엔 체면과 자존심을 접어 두 겹으로 넣어둔 무게가 있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관찰자는 그 고개 끄덕임이 그녀 자신의 삶에도 어떤 방향을 부여하는 순간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움직였다. 먼저 병원. 지인이 소개해준 노년 전문 신경과. 의사는 표정 근육이 적고 눈빛이 정밀한 사람이었다. 기억력, 진압력, 계산, 언어, 시공간 구성. 검사는 차분했다. 대기실에서 지혜는 손을 무릎 위에서 포개며 앉아 있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치매 소견 없습니다. 의사는 짧게 말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길고도 얇은 선이 허공에서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오래된 집의 묵은 공기를 조금 갈랐다. 변호사 사무실, 회색 러그와 책 등이 눈을 채우는 방에서 그들은 새로운 유언장과 신탁 문서를 검토했다. 재산 대부분은 신탁으로 묶이고 일부는 목적 기금으로 전환됐다. 장학금으로 쓰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지혜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이름이 특정 장학금 대상 목록에 오르는 대신 무명의 후원이라는 단어가 한 줄 적혔다. 법률 문장들은 냉정하고 말끔했다. 그 냉정함이 그들에게는 방패였다. 며칠 뒤 저녁 현관문이 둔탁하게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정장, 타이트한 턱선, 눈에 힘을 길게 주는 습관. 아버지. 그는 불러놓고는 예의를 생략했다. 이게 뭡니까? 테이블 위에 문서를 내던졌다. 정신이 나가신 겁니까? 그는 소리 높이지 않고 묻는 방식으로 모욕을 완성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넌 이미 2채나 가져갔다. 그는 사실을 먼저 말했다. 더는 욕심내지 마라. 범석의 시선이 지혜를 향했다. 당신이죠? 당신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겁니까? 지혜는 한 박자 쉬고 말했다. 아버님은 스스로 판단하셨습니다. 관찰자는 그 짧은 문장에 담긴 속도와 온도를 기억했다. 방 안 공기의 진동이 바뀌었다. 범석은 주먹을 말아쥐었고 손등에 핏줄이 솟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오래 묵은 숨이 집안을 한번 훑고 지나갔다. 그날 밤 지혜는 부엌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물이 끓는 소리, 나무 도마 위 칼에 규칙적인 박자. 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애호박을 얇게 썰어 넣었다. 수증기가 그녀의 얼굴을 잠깐 가렸다 사라졌다. 그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우리 딸도 된장국 좋아했습니다. 갑작스레 꺼낸 문장이 방의 온도를 바꿨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 얇은 빛이 어렸다. 아침마다 같이 앉았어요. 어느 날 이후로는 빈 의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지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짧게 말했다. 앞으로는 저랑 같이 드세요. 제안은 간단했고 그 안에는 거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도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대신 낮에 낯선 봉투가 우편함에 꽂히곤 했다. 법적 조치 같은 단어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지만 변호사는 웃음을 크게 내지 않고 단정히 말했다. 정상 절차입니다. 겁죽이죠. 문서들은 기록으로 남겨졌다. 집 근처 카페에서 지혜는 노트를 펼쳐 일정과 비용, 필요한 준비를 적었다. 글씨는 반듯했고 선은 곧았다. 관찰자는 그녀가 생활을 다시 손에 쥐는 동작들을 따라갔다. 아침에 이불을 개는 각도, 장바구니를 드는 손목의 각도, 출근 전 거울 앞에서 입술에 바르는 얇은 립밤의 선,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준호 군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혜는 숟가락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전부 지원하겠습니다. 그는 말끝을 낮췄다. 그 제안은 처음의 거래와 달랐다. 대가가 없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지혜의 질문은 가볍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겨울 나무가지 사이로 빛이 파편처럼 흘렀다. 당신 덕분에 여기가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건 제게 남은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표정에는 망설임과 설렘이 함께 있었다. 엄마. 그는 그녀를 불렀다. 지혜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아주 잠깐 가만히 있었다. 내가 가고 싶다면 보내줄게.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는 해가 바뀌는 첫날처럼 잠깐 멈췄다. 그러나
모든 일이 고르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범석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두 명이 뒤에 섰다. 문 앞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그는 마침내 거실에 들어섰다. 아버지,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는 문서를 가리켰다. 의사도 변호사도 다 준비됐어요. 노인은 문서를 보지 않았다. 대신 지혜를 보았다. 지혜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젓고 그에게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 집에는 준비된 서명은 없습니다. 말의 속도는 일정했고 높낮이는 크지 않았다. 변호사가 약속한 시간이 채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문장이 그 시간을 끌어왔다. 그들이 나간 뒤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는 말끝을 짧게 끊으며 말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공증을 보시죠. 노트북과 인감, 신분증,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넣는 그녀의 손은 망설이지 않았다. 공증 사무실에서 인형이 종이에 남았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래된 구조물을 지탱하던 마지막 못 하나가 자리를 바꾼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는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노을을 보았다. 도시의 먼지 너머 하늘은 오렌지에서 붉은 보라로 넘어가고 있었다. 관찰자는 그 세계의 변화를 그녀의 얼굴에 잠깐 비친 표정을 메모하듯 기억했다. 한동안 큰 일은 없었다. 아침에는 상추를 씻고 점심에는 은행을 들렀고 저녁에는 장조림을 졸였다. 그 사이사이 준호는 유학생활 준비를 했고 그는 집 서재에 오래 앉아 책을 넘겼다. 매일 저녁 된장국이 식탁에 올랐다. 소박한 국물이 하루를 마무리했다. 누군가가 웃고 누군가가 대답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소한 것들이 집을 만들었다. 출국 준비가 마무리되던 날 공항으로 가는 대신 지혜는 다시 위층 문을 두드렸다. 그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배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말했다. 아이는 친구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질문이 눈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지혜가 덧붙였다. 저녁 준비해야죠. 그의 손이 컵 가장자리에서 아주 잠깐 떨렸다. 그래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같이 먹어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익숙한 음식들이 올랐지만 공기는 새로웠다. 창밖에는 봄비가 얇게 내렸다. 젓가락이 그릇 가장자리를 살짝 두드리는 소리, 물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규칙성, 전등 아래 퍼지는 빛. 관찰자는 이 집의 낮은 숨소리들이 서로 맞춰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공백은 불안이 아니라 여유였다. 지혜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벽시계가 정각을 알렸다. 그녀는 방금 전 식탁 위에 있었던 작은 장면들을 떠올렸다. 국물의 증기, 그의 미간 주름이 풀리는 순간 자신이 내렸던 결심들, 거래로 시작한 일이 어디에가 닿았는지 이름 붙일 수는 없어도 알 것 같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동맹이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의 다른 형태라 부를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저 함께였다. 함께 먹는 밥, 함께 버티는 하루, 함께 지나가는 저녁. 밤은 깊어졌고 도시의 소음은 멀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에 끓일 국의 간을 떠올렸다. 소금 한 꼬집, 파 조금, 마늘 반 숟갈. 아주 작은 것들이 하루를 지탱한다. 눈을 감은 채로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린 여기까지 왔다. 관찰자는 그 문장을 마지막 줄에 적는다. 진실은 때때로 칼날 같지만 어떤 날엔 따뜻한 국물처럼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그날의 식탁처럼 조용히 오래 몸을 데운다.